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으며 논란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카페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이 무참히 소탕되는 경악할 사건이 터져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예요. 제 이야기가 따분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혼란 속에서 자라 중국 그 더러운 곳을 거쳐 한국에 온 사연은 강렬합니다. 제 뿌리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할아버지 이세르게이는 고려인 1세였어요. 1937년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한반도에서 쫓아냈죠. 총구 앞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에 던져졌어요. 키이우 근처에서 러시아어를 억지로 배우며 살아남으셨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으로 자라는 건 힘들었어요. 한국어는 몰랐죠. 한국은 너무 멀었고 우크라이나에선 외국인 소리나 들었어요. 너 뭐야, 러시아 애야 한국 애야라는 질문에 답도 못했죠. 정체성이 애매해서 불안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고 친구도 잘 안 생겼죠. 그래도 부모님은 버텼어요. 엄마 타티아나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저를 키웠고 아빠 빅토르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엉망이었어요. 소련 붕괴 후 경제가 무너졌고 부패가 판쳤죠. 실업자와 술주 정뱅이가 거리를 채웠어요. 집세 내기도 빠듯해서 엄마가 밤늦게 바느질하는 걸 자주 봤죠. 여기선 미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바꿔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그러다 중국을 알게 됐어요. 20대 초반이었죠. 중국이 돈을 뿌리며 사업을 키운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기라면 돈 벌 기회가 있겠지 싶었죠. 한국은 갈 수 없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돈도 없었죠. 하지만 중국은 가까웠고 외국인을 받아줄 것 같았어요. 중국은 뭐든 빨아들이는 탐욕스러운 괴물 같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첫 인상은 좋았어요. 경제가 커진다더니 기회가 넘쳐 보였죠. 우크라이나 같은 썩은 곳에서 벗어날 희망이었어요. 20대 중반에 떠났죠.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팔 계획으로 중국어를 독학하고 돈을 모아 비행기에 올랐어요. 내 인생이 바뀔 거야라고 믿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중국에 가자마자 현실이 저를 찔렀어요. 중국 놈들은 외국인을 쓰레기 취급했죠. 사업은 중국인들끼리 돈 돌리는 판이었어요. 저는 철저히 배척당했죠. 계약서를 조작하고 돈을 떼먹는 사기가 기본이었어요. 이 더러운 나라가 뭐야 싶었어요. 중국은 사기꾼 소굴이자 정직한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저를 경계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하겠어라는 눈초리에 이를 갈았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어요. 돈을 먼저 내놓으라는 협박만 들었죠. 하루는 중국 업자가 돈 안 보내면 끝이라고 으르렁거렸어요. 분해서 손이 떨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중국은 사람을 속이는 더러운 늪이에요. 그러다 한국인 유리한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그 계약서 조작됐네요라며 문제를 딱 짚어줬죠. 저는 놀랐어요. 유리와 자주 연락하며 의지했어요. 나중에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죠. 중국의 더러운 방식이 너무 싫었어요. 유리가 말해준 한국은 달랐죠. 거긴 깨끗하고 정직한 곳이야라더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중국 같은 쓰레기 더미 대신 제대로 된 나라에 가고 싶었죠. 중국으로 간 건 실수였어요. 저를 배신한 그 더러운 땅 덕에 한국을 알게 됐죠. 한국은 제 희망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출발이었죠. 중국으로 간 게 실수였다는 건 금방 알았어요.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벗어나 새 삶을 꿈꿨지만 그곳은 저를 배신했죠. 20대 중반에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팔 계획으로 중국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공항에 내리자 번쩍이는 건물과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성공할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늪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진했어요. 현지 상인들이 외국인도 잘할 수 있어라며 웃어줬죠. 저는 그 미소를 믿었어요. 물건값을 깎으려 애쓰며 이 가격이면 팔릴 거야 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곧 진짜 얼굴이 나왔어요. 중국 놈들은 외국인을 철저히 이용했어요. 계약서를 보여주며 싸게 해줄게라고 속삭이더니 물건은 안 보내고 돈만 챙겼어요. 하루는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죠. 이 더러운 놈들이라며 이를 갈았어요. 사기꾼 천지였습니다. 현지인들은 저를 완전히 배척했어요. 너 같은 외국 애가 뭘 할 줄 알아? 나는 눈초리로 쳐다봤죠. 폐쇄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어요. 거래를 하려면 뒷돈을 내라고 했어요. 안 주면 계약은 물 건너갔죠. 한 번은 업자가 돈 더 내나 아니면 끝이라고 으르렁거렸어요. 분해서 손이 떨렸죠.
중국은 정직한 사람을 짓밟는 더러운 땅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중국어로 빽빽한 글자들이 눈에 안 들어왔죠. 그때 누가 말을 걸었어요. 그 계약서 조작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니 제 서류를 힐끔 보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남자 유리한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중국에서 사업하면 이런 일 많죠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가 문제점을 딱 짚어줬거든요. 여기 조항이 추가됐네요. 취소하면 돈 못 돌려받아요라고 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대가 날 완전히 속였다는 걸 알았죠. 유리와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고립된 저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중국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돈 돌리죠라고 털어놨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달라요. 거긴 계약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아요라고 했죠. 그 말이 제 머리에 박혔어요. 중국의 더러운 꼴을 볼수록 한국이 빛처럼 보였습니다. 사업은 계속 망가졌어요. 돈을 날리고 속는 날이 반복됐죠. 중국 업자가 계약을 또 바꾸며 돈 먼저 보내라고 윽박질렀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죠.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여기서 못 살아. 하지만 그들은 코웃음만 쳤어요. 중국은 탐욕과 거짓으로 썩은 나라였어요. 저는 한 푼도 못 벌고 빚만 졌죠. 그때마다 유리가 위로해줬어요. 한국으로 가면 다를 거예요라는 말이 점점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결국 사업을 접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돈도 잃고 믿음도 잃었어요. 이 더러운 땅에서 더는 못 버텨라는 생각뿐이었죠. 유리와 연인이 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나랑 한국 가요. 거기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은 저를 배신했지만 한국은 희망이었어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순간 마음이 살아났어요. 유리가 말해준 한국은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였죠. 거긴 법이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라는 말이 제게 새 출발을 약속했어요. 중국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나라로 가고 싶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한국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제 운명을 바꾼 시작이었죠. 중국에서의 지옥을 벗어나 한국으로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유리안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가슴이 떨렸죠. 중국 그 더러운 땅에서 속고 짓밟힌 날들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은 저를 구원해줄 빛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깨끗한 공기와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진짜 나라구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몇 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죠.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사람들도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중국과 달랐어요. 여기선 외국인이라도 사람 대접을 받았죠. 유리가 한국은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라고 했던 말이 맞았어요. 계약서를 쓰면 그대로 진행되고 돈을 떼먹는 사기꾼이 없었죠. 중국 같은 더러운 꼴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의 투명함에 감동했어요. 정착은 쉽지 않았어요. 돈이 넉넉지 않아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죠. 유리는 공장에 다니며 저를 도왔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질 거야 라고 다짐했죠. 중국에서 실패한 사업 경험을 되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은 저를 속이지 않았죠.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나라였어요. 그게 중국과 한국의 차이였습니다. 몇 년 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조그만 공간이었죠. 중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했던 노하우를 살렸어요. 물론 중국 업자들과 다시 엮이고 싶진 않았죠. 그 더러운 놈들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한국 업체들과 거래했어요. 계약은 깨끗했고 약속은 지켜졌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구나라며 웃음이 나왔어요.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단골도 생겼죠. 여기 커피 맛있네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5년쯤 지나자 수익이 안정됐죠. 중국에서 날린 돈을 생각하면 억울했지만 한국에서 다시 일어선 게 자랑스러웠어요. 유리도 당신 대단해요라며 저를 안아줬죠. 저는 비로소 안심했어요. 여기서 진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저를 받아준 첫 번째 나라였어요.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었어요. 중국 놈들은 계약을 조작하고 돈을 뜯어냈죠. 뒷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관공서에 가면 뇌물 없이도 일을 처리해줬죠. 사업 시작도 투명했어요. 정직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있었어요. 중국 같은 쓰레기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구나라며 깨달음이 왔죠. 한국 경찰도 대단했어요. 법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웃는 게 일상이 됐죠. 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산책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불안도
중국의 배신도 잊혀갔어요. 한국은 저에게 안전과 희망을 줬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는 걸 매일 느꼈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중국인 남자였죠. 한눈에 알아봤어요.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뭐야, 또 중국 놈이야?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에 앉았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큰 사건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은 제게 소중했어요. 중국 같은 더러운 곳에서 다시는 고생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손님을 보는 순간 뭔가 불길했어요.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냄새가 났죠. 설마 여기까지 쫓아온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중국의 더러운 배신을 잊고 한국의 질서와 안전 속에서 새 삶을 찾았죠. 그런데 그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중국인 남자를 본 순간부터였죠. 한눈에 알아봤어요.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불쾌한 기운이 스쳤어요. 또 중국 놈이야? 나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어요. 카페엔 혼자 와서 책 읽는 손님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죠. 다른 건 안 시켰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쳐다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이상했어요. 뭐야, 이 자식 뭔가 꿈이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죠. 직원들 움직임을 유심히 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주방 쪽을 힐끔거렸죠. 한 번은 주방 문을 살짝 열어보려는 듯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건 단순한 손님이 아니야 라는 직감이 왔어요. 중국에서 겪은 더러운 꼴이 떠올랐죠. 그 폐쇄적이고 사기치는 모습이 이 남자한테서 보였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카페 근처에서 비슷한 중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짧게 말을 나누고 흩어졌어요. 가끔 안으로 들어와 메뉴판만 보고 나가기도 해서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분명 연관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중국 놈들이 또 무슨 더러운 짓을 꾸미는 게 아닌가 싶었죠. 제 카페가 뭔가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요. 바쁜 날이었죠. 직원들이 정신없을 때 그 중국인 손님이 주방 문을 열려고 했어요. 직원이 사장님 저 손님 이상해요. 고 소리쳤죠. 저는 달려가서 봤어요. 그 자식이 태연한 얼굴로 아니 궁금해서요라고 변명했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주방이 왜 궁금해 이 더러운 놈아라고 속으로 외쳤죠. 손님이 주방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보던 수작질 냄새였어요. 그날 밤 CCTV 돌려봤어요. 충격이었죠. 그 남자는 며칠 전부터 주방 근처를 기웃거렸어요. 직원들이 바쁠 때마다 슬쩍 다가갔죠. 이 자식 뭘 노리는 거야? 분노가 치솟았어요. 중국에서 사업 망칠 때처럼 또 속이려는 건가 싶었죠. 그 더러운 방식이 한국까지 따라왔다고 생각하니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순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너무 예민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 그 남자의 행동이 더 뻔뻔해졌어요. 카페에 중국인들이 더 자주 드나들었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주변을 서성이는 놈들도 늘었죠. 이건 조직적인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중국 놈들이 한국에서까지 더러운 짓을 벌이려는 게 분명했죠. 제 카페를 노리는 걸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 불안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 같은 쓰레기 나라가 아니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소중했어요. 중국처럼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지켜야 할 곳이라는 거요. 경찰을 믿었어요. 중국에선 경찰이 부패해서 신고해도 소용없었지만 한국은 달랐죠. 여기선 법이 살아있었어요. 이 더러운 중국 놈들이 내 터전을 망치게 놔두지 않아라는 각오가 생겼죠.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카페에서 중국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확신한 뒤 불안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그 더러운 놈들이 제 터전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잤죠. 어느 날 밤 마감을 하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커튼 너머로 봤죠. 그 중국인 손님이 핸드폰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입 모양을 읽었죠. 확인했어요. 그녀는 혼자예요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를 노리는 거야 라는 공포가 밀려왔죠. 손이 떨려서 문을 잠갔다니까요. 불을 끄고 숨을 죽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죠. 번호 없는 문자였어요. 조용히 있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중국 놈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그 더러운 방식이 한국까지 따라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함과 이대로 당할 순 없어라는 분노가 뒤섞였죠.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카페에 수상한 중국인들이 있어요. 저를 노리는 것 같아요라고 다급히 말했죠. 유리한테도 문자 보냈어요. 빨리 와줘요. 위험해요라고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창밖으로 붉은 불빛이 번쩍였죠. 카페 안에 있던 두 명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밖에서 서성이던 놈들도 당황했죠. 도망가려나 봐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경찰차가 멈추자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한 명이 서성이는 중국인을 유심히 봤죠. 그들이 안절부절하며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놈이 골목으로 뛰었어요. 저놈들 도망친다 라는 외침이 들렸죠. 경찰이 바로 추격했어요. 저는 카페 안에서 숨죽여 봤죠. 한 명은 도로를 가로지르려 했지만 경찰이 길목을 막았어요. 방향을 틀어 골목으로 뛰었죠. 하지만 대기하던 경찰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멈춰 라는 소리가 쩌렁했어요. 그 자식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포위됐죠. 결국 경찰이 팔을 잡아 땅에 눌렀어요. 다른 한 명은 상가 골목으로 숨어들었죠. 경찰이 무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포위망을 좁혔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놈 얼굴을 비췄죠. 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 발악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경찰이 팔을 꺾으며 제압했어요. 순식간에 모두 검거됐죠. 저는 안도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경찰이 몸수색을 했어요. 위조 신분증과 돈 뭉치가 나왔죠. 핸드폰을 압수하니 불법 거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놈들 단순 불법 체류자가 아니야라는 말이 들렸어요. 조직원이었죠. 한국에 잠입해 더러운 짓을 벌이던 중국 범죄자들요. 경찰이 추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곧 더 많은 경찰이 와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죠. 제 신고가 이렇게 큰 사건을 터뜨릴 줄 몰랐어요. 경찰이 중국인 범죄자들을 싹 잡아낸 그날 밤 저는 멍하니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죠. 괜찮아요. 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중국 놈들이 제 터전을 더럽히려 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경찰의 빠른 손에 안도했어요. 그 더러운 조직이 뿌리째 뽑힌 거예요. 이게 한국의 힘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가져갔어요. 추가 증거를 모아 철저히 조사했죠. 체포된 놈들의 핸드폰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불법 거래 명단과 제 카페를 거점으로 삼으려던 계획이 적혀 있었죠. 이 더러운 중국 놈들이 감히 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이들은 단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이었죠라고요. 제 신고가 그 뿌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주변 상인들도 몰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 불안해했죠. 경찰이 주민들을 안심시켰어요. 앞으로 순찰을 강화할게요라고 약속했죠.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중국에선 경찰이 부패해서 이런 일 방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법과 질서가 살아있었죠. 이 나라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며 자부심이 다시 들었어요. 중국 같은 쓰레기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저는 다시 카페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아요? 며 걱정해줬죠. 한국 경찰 덕에 무사해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중국에서의 더러운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중국 놈들은 계약을 속이고 사람을 배신했죠. 정직하면 망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여기선 노력하면 보답받고 법이 시민을 지켜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게 실감났죠. 유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 놈들이 여기서도 그러려니 했나 봐요라고 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을 얕봤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여기선 그런 더러운 짓 안 통해요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중국에선 부패한 경찰과 결탁해도 한국에선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 경찰은 깨끗했고 국민과 함께했죠. 그 시스템이 중국 범죄 조직을 박살낸 거예요. 한국이 최고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배웠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며 그들의 사기와 탐욕을 뼈저리게 느꼈죠. 처음엔 친절한 척 다가오지만 결국엔 사람을 찌르는 더러운 놈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 그 본색을 드러냈죠. 제 카페를 망치려 한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이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달려왔죠. 조직을 뿌리째 뽑는 철저함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 속고 끝났을 거예요. 이 사건은 제게 교훈을 줬어요. 한국의 안전은 경찰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국민이 의심을 놓치지 않고 신고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라는 다짐이 생겼죠. 중국 같은 더러운 놈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해요.
그게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죠. 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이제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를 되찾았어요. 중국의 악몽은 잊고 한국에서의 삶을 사랑해요. 한국인들이 저를 받아주고 안전하게 살게 해줘서 감사하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중국 범죄자들도 여기선 절대 못 이겨요. 강력한 경찰, 깨끗한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힘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의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경찰 한 명이 저에게 왔어요. 친구 덕분에 큰 놈들을 잡았어요. 중국 놈들이 자기 나라처럼 날뛸 줄 알았나 봐요라고 했죠.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 카페가 거점이었던 건가요? 라고 물었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새벽에 발견한 표식이 조직 신호였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중국 놈들이 제 카페를 더러운 활동의 중심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죠.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에 감탄했어요. 중국에선 경찰이 뇌물을 먹고 눈 감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법이 살아있고 시민을 지켜줬어요. 이 나라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며 자부심이 들었죠. 중국 같은 쓰레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제 신고가 한국의 질서를 지킨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